전 선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전세계일보 회장을 역임하신 현재 성공통일 듀익사상 포럼의 대표이신 손대호 박사님을 모시고 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라는 내용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손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연회를 우리는 좀 더 학습하는 모임으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다 일체 생략을 하고 바로 강사님들의 강의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예. 주체사상은 그 체계로부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그 본격적인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이 나오고 저서가 나온 것은 1982년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 70회 생신을 기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큰 책이 아니에요. 예. 소책자와 같이 한 100페이지 전후하는 이런 책인데, 그러나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분야를 다 다뤄놨는데 그것이 주로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03년 뒤 85년에 조선노동당을 창건한 40돌 기념, 그리고 45년에 노동당이 창당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전 10권의 주체사상 총서를 내놓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 2, 3, 4에서 60권까지 보면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것이 사상, 소위 철학, 역사관에 대한 얘기고,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둘러엎어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철두철미한 이런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그런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고 체제를 어떻게 바꾸고 뭐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혁명의 전략 전술 이론입니다. 이게 5권, 5분야, 5. 그 다음에 이제 이 결론적인 게 영도론인데, 수령이라는 참 희한한 말로, 김일성을 지칭하는 그 수령이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영도 체계와 영도 예술이라는 이 두 분야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토대가 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아주 그 기본 세계관이고 철학인 변정법적 유물론, 역사관, 유물사관, 자본론을 위시한 정치경제학, 이 막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주 철권 독재의 이 스탈린주의가 바로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해방 직후에 북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탈린을 숭배하던 이북 김일성이요 이북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늘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고 조국이 소련이라고 외치던 그런 나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중국과 소련이 이념 분쟁이 벌어지고 중소 이념에서 국경 분쟁까지 벌어지니까 북한이 소련과 중국 양쪽에 어디에 걸치기가 어려운 이런 줄타기를 하는 이런 과정, 또 국내적으로는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남로당에 있는 박은영이를 위시해서 북한 자체 내부에 있었던 소련파, 중국파, 북한파 이런 파벌들을 숙청해 나가는 이런 과정의 상황, 이것이 다 섭합이 되고 종합이 되어서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이런 이론적인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주체사상 창시 날조 조작의 발자취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1912년 4월 15일이 생일입니다. 예, 12년생이에요. 그런데 주체사상에 대해서 이 김일성이가 언제 주체사상을 창안하는 발상을 하고 내놓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은 1930년 김일성이 몇 살 때입니까? 18살 때예요. 18살 먹은 김일성이가 장춘입니다. 만주 장춘 옆에 있는 카륜이라는 데서 뭐 공산당 청년 뭐 반대 청년 동맹 뭐 회의에서 주체사상 원리 해명이라는 이런 주체사상의 거의 완벽한 논리와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김정일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인데 역사적 대사변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주체사상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18살 먹은 김일성이가 이걸 내놨대요. 자, 그런데 이걸 쭉 기록상으로 보면요. 그 뒤에는 어디 아무 데도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북한이 얼마나 기록하고 김일성이 우상화시키는데 책 냈다가 이전 거는 다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없애고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김용삼 선생님이 나오셔서 정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어디에도 무슨 기록이 없다가 1960년에 가가지고 30년 동안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다가 1960년 5월 달에 발간하는 김일성 선접 제4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1955년 12월 28일에 조선노동단 선전선등 일꾼 모임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이 말이 주체사상 만들었다는 것로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렇게 나온 이 얘기를 55년도 연말에 이런 연설을 했다는데 그 주변에 무슨 뭐 연보나 뭐나 이런데 아무 데도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1965년 뒤지요. 60년이면 5년 뒤 5월 달에 신간 김일성 선집 제4권에 이 서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가 주체를 들고 나온 주체를 확립하는 얘기를 나오게 됐는가 하는 배경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국내적인 상황이에요. 박헌영이가 1955년 12월 15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죽습니다. 미제 무슨 뭐 간첩이라는 혐의로 그렇게까지 6.25 전쟁까지 일으키고 뭐 난리를 치는 박헌영이를 갖다가 미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고 이게 종파 남노단계 다 숙청하는 끝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국제적인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집니다. 스탈린이가 언제 죽습니까? 6.25 전란이 끝나가는 1953년 2월 달에 죽어요. 그리고 3년 뒤 1956년에 후르츠초프가 이제 등장해가 한 2, 3년 있다가 스탈린의 그 철원 정치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스탈린을 격화시키는 운동을 소련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956년 소련 공산당 대 20차 대회인데 스탈린이 격화된다는 것은 김일성이한테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김일성이를 이렇게까지 세워주고 있는 이 대부와도 같은 이 스탈린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후계자에 의해서 허물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방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지면서 곧 뛰어난 것이 뭐냐? 중공과 소련이 중소 이념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에 붙을 수도 없고 중국에 붙을 수도 없는 이런 고민이 생겼겠죠. 자, 56년 2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56년 4월 달에 조선노동당 3차 대회에서 사상에서 주체라는 말을 끄집어내요. 국제적인 거, 국내적인 거하고 연관이 계속 되는데 이건 또 다시 국내적인 거예요. 56년 8월 달에 종파 사건, 남노당계 박은영계라든가 소련파, 연안파, 빨치산파, 국내파 이런 여러 파벌이 있죠. 이런 파벌들을 김일성계만 남기고 이걸 전부 다 약화시켜서 좀 더 제거해 나가는 사건들에서 이제 종파 사건을 계기로 이거를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국내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종파 사건에서는 사상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무슨 뭐 좌익 기회주의라든지 우익 무슨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파주의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사상, 김일성에 맞는 입맛 맞는 노선만을 남기는데 거기에 네이밍이 가장 좋은 것이 사상에서 주체를 들고 나오는 거다. 그런데 다시 1960년이 되면 5월 달보다 4월 한 달 전이에요. 이때가 되면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에 중소 이념 분쟁이 격화되던 것이 4년쯤 되면은 자기들끼리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소 이념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거예요. 4월 달에 이런 일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니까 5월 달에 이런 거를 발간하면서 5년 전에 김일성이가 이미 이런 것보다 앞서서 말이죠. 이런 일이 보다 앞서서 1955년이라고 딱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봐요. 55년에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이런 그 연설을 했노라. 이렇게 소급해서 엉터리 짓을 꾸며 나가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다음 발자취 2번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966년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체 사상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국내적인 준비가 됐고 국내 모든 파벌을 없앴고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중소 이념 분쟁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 거냐. 이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여기에서 66년 8월 12일에 노동신문 사설에 자주성을 옹호하라는 연설을 했다 이러면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 자립, 국방에서 자위 이런 노선을 이제 설파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같은 해 1966년 10월 달에 보면은 당 대표자 회의에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보고라는 연설에 주체 사상이라고 처음 명명을 했다. 주체 사상이 66년에 이제 처음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그 배경도 알고 보면은 아까 등장하기 시작한 중소 이념 분쟁이 약 6, 7년 동안 중소 이념 분쟁에서부터 시작해가 우리가 다 듣다시피 뭐 우수리 강변에서 중공군하고 소련군이 뒤리 유격 다툼에 벌어졌니 싸웠느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국경 분쟁이 격화됐다는 거. 이런 것이 배경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북한의 김일성이는 자기의 노선을 주체 사상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67년에 국내 종파 중에 맨 마지막 파가 뭐냐면 박검철을 중심한 갑산파, 이 함경도를 중심한 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한테 충성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다 숙청을 완료를 하는 때가 67년 3월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완료해 나가는 직전이에요. 이 과정에 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내외에 자기들의 지도를 그려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요. 1967년 5월 25일 5.25 교시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67년 5월에 도서정리 사업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의 모든 집집마다, 가정마다 모든 원고나 인쇄물이나 어떤 책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만 살려 남기고 나머지 책은 전부 다 압수를 하든가 압수를 해서 어디 뭐 도서관에 자기들 국가가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가서 집어넣고 못 보게 한다거나 집에 남겨둘 거는 페이지를 찢어버린다거나 먹을 가지고 다니면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일일이 뒤져보면서 깜짝을 먹물을 입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완전히 김일성만 남기고 김일성에 찬양하는 내용의 책들과 글들만 남기고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몇 년 했느냐? 거의 6, 7년을 했습니다. 이게. 지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분석행유나 청나라 황제들이 명나라를 조금이라도 높이고 청나라를 약간 흉본다 싶으면 뭐 말할 수 없는 가혹한 탄압을 가한 청나라의 얘기입니다. 이게 문자의옥이라는 게. 그리고 모택동이가 문화대이문 때 오직 모택동 어록만 들고 다니면서 나머지 다 자본주의 물들었다고 쳐부수던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상 도서정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대사상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터 위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것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72년이 되면은 북한 헌법 제4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 북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노동당의 주체 사상을 국가의 지침으로 규정한다. 야, 이게 1972년 연말에 가서 이제 당당히 국가의 지침으로 노동당 주체 사상을 헌법에 등장시키더라. 그러면 다음 단계는 1973년부터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주체 사상이라는 말 처음 등장시킨 이후부터 7년 동안 이런 정지 작업을 다 한 뒤에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74년부터 그 악명 높은 당의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채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자료집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자료 원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때쯤 74년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이거는 김정일이 작품이에요. 예? 아버지 세워놓고 김정일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82년 되면은 김정일이가 드디어 주체사상에 대하여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김일성 70도 기념으로 내놓는 책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82년은 80년 10월 10일이 김정일 후계 체제가 완비가 됐을 때고 고려민주연방제가 제안이 되는 이런 때 직후에 이런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역시 김정일이가 주도해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권 발간, 아까 처음에 본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97년에는 주체연호를 사용하게 되고 2009년 4월에는 헌법 개정할 때 공산주의 대신 주체사상을 국시로 결정합니다. 이게 김정일 때예요. 김정일 때.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 2011년에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지금의 김정은이가 2012년 4월에 제4차 당 대표자 대회 이 주체사상을 아유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말을 바꿀 정도로 돌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체사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아까 간단하게 주체 사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주체 사상은 첫째, 철학적 원리가 있고 사회 역사 원리가 있고 그에 대한 지도적 원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철학적 원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체 사상이 보는 이 세계관을 말합니다. 존재 세계의 원칙이 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사람 중심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럴듯한 얘기 같죠? 그리고 이거를 역사로 돌려가면 역사의 적용은 어떻게 시키느냐. 이 철학적인 것이 역사에 가면은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다. 역사를 발전시키고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인민대중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아주 사회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누구나 자주성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다. 무슨 뭐 하나님이 있다든가 부처님이 있다든가 내보다도 더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지배받고 그게 뜻에 따라서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개조하고 일을 한다.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이 창조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사회적 속성으로. 그 다음에 의식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의식이 있다는 말은 정신, 사상, 의식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창조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철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에 적용시키는 것이 자주성은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언제나 역사는 투쟁으로 보니까 투쟁하는데 자주성의 투쟁이다. 창조력을 발휘해 창조성도 사회 역사적 운동을 하는데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도 계급투쟁을 하는 역사 창조의 투쟁이다. 의식성, 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 매칭은 마치 마르크스주의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이 있죠. 변증법적 유물론이 역사에 적용을 되면은 계급사관, 유물사관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유인론, 사람 중심론이라는 이런 세계관 철학을 가지고 역사에 적용을 하고 사회에 적용을 한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동원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원칙은 이런 것이다. 지도적 원칙, 자주적 입장을 견제하라. 자주성, 주인이다. 주인,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리, 국방에서 자유. 아까 그런 주체 사상의 항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창조성,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라.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제 김일성이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인민대중을 움직이는가 하는 그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천리마 운동 우리 대충 들은 얘기고 청산리 정신으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청산리라 그러면 김자진 장군이 뭐 중국에서 독립운동할 그때 청산리 전투에 대한 얘기로 언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북한의 헌법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청산리라는 것은 뭐냐? 지금 평양 옆에 있는 그저 강서군 그 무슨 항구가 있는 게 뭐죠? 남포. 그쪽에 어디 마을이랍니다, 이게. 거기에 청산 협동조합인가에 가서 김일성이가 15일 동안 그 협동조합 사람들하고 같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현장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 대중과 호흡하고 도와주면서 대중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에서 인민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창조적 방법을 한다. 또 그 현장의 실정에 맞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주어야 한다. 세뇌 교육을 하고 공작을 하고 사상 개조 선행, 정치 사업 선행.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어디에나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치 사업. 예. 그러니까 개체적으로는 개인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이런 철학과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나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야 개인으로는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죽은 거래요. 언제 사느냐?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질 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 정치적 생명은 뭐냐? 김일성, 김정일이가 만들어 놓은 조직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와 같이 열심히 충성을 바칠 때에 이제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민대중대 인민대중들. 그러면 이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 그 글 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주체 사상에 대하여. 주체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뽑아냅시다. 주체 사상은 세계의 시원 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 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세계의 시원 문제는 유물론적으로 이미 다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막스주의의 변정법적 유물론 세계관과 유물사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막스 레닌주의 변정법적 유물론, 유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들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국내외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주체사상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사람 중심을 들고 나오고 무슨 뭐 인민대중이 어떠고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온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과 사회혁명의 중심이라고 보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 요도 나왔죠? 마르크스주의에도 요 나왔죠? 세계관이 마르크스보다도 더 높은 단계로 발전 완성되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아주 완성시킨 사상이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자. 뭐 그쯤 해놓고 그러면 수령영도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아까 그 10가지 단계적으로 맨 마지막에 영도예술론, 영도체계, 영도세론이 나오고 지도적 원칙 이런 것이 다 여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 김정일이가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게 뭐라고 했느냐? 인민대중이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고 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떠들어 싸우면서도 이 인민대중이 역사를 바로 발전시키고 혁명투쟁에 성공시키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는 당이 있어야 된다. 이 당. 그 당이 노동당이죠. 이 노동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노동당은 또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느냐? 노동당의 두목인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관계를 설명을 하느냐? 뇌가 없는 사지백체가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뇌를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게 노동당이고
그 중추신경에 명령을 내리는 게 뇌예요. 근데 이 김정일이가 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노동당을 갖다가 중추신경인 동시에 수령의 정치적 무기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노동당은 수령의 정치적 무기예요. 거기에 인민대중은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자주적인 존재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역사 발전의 주체고 자주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의식성이 있다라고 했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수령의 꼭두각시로 전락되는 이런 체계가 수령 영도론입니다. 수령만이 주체예요. 인민대중은 주체가 될 수 없어. 어디까지나 복종 충성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문건 작업이 아까 말했죠. 67년 5.25 도서 정리 사업 그런 걸 6, 7년 하고 난 다음에 74년에 김정일이 노동력 규약보다도 더 위에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내놓습니다. 이 문건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김정은이가 지금 나와가지고 2013년에 유일사상 체계라는 말이 아니요. 이제 사상은 이미 졸업해서 이놈들이. 사상이 아니고 이번에는 유일적 영도 체계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름이.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2013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절대성, 어록, 초상화, 사진, 서찰 이런 거 잘못 다루면 아주 그냥 요덕 수용속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맹종해라. 신조화하라. 혁명사상 대를 이어 충성해라. 10대 원칙 몇 조 몇 항에 위배됐다. 이래서 이게 지금 북한에서 처형되거나 또는 뭐 이게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 중형으로 갇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이런 것을 어겨서 오는 사람들이요. 예? 김일성으로 하나 봅시다. 김일성이가 말하기를 민족의 위대성은 영토 크기나 역사의 유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령의 위대성에 있는 것이다. 와, 그 수령 대단한 놈이네. 이런 악마 같은 놈들. 네. 자, 봅시다. 주체 사상에 그러면 종결 지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종결 지점. 저런 앞에 나와 있는 뭐 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혁명이 어떻고 난리를 치는 저 모든 것이 보십시다. 이게 백두혈통의 수령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상에 있어요. 이놈들의 말이 어록이나 교시가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노동당의 수령이니까 노동당이 이제 완전히 수령 거잖아요. 노동당에 뭐가 있느냐? 노동당 규약이 있겠죠? 그 규약의 최상층에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일이가 했어요. 그걸 지 아들이 이번에 또 당의 유일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2013년에 내놨습니다. 노동당 규약. 헌법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이 헌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헌법이 2016년 6월 29일에 헌법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김정은이 때 바꾼 것은 김정일 헌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헌법이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노동당 이 10대 원칙 이 한참 밑에 있는 게 헌법이요. 북한 헌법.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최상위 법이 있습니까? 없죠? 북한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위 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체계가 돼 있으니 주체 사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모두 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 올라가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이걸 한번 구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자료 드린 것 중에
68페이지, 6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파란 종이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를 잠깐 한번 보시죠. 파란 종이. 부록으로 이 자료집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김정일이가 만든 거요. 그 김정은이가 2013년에 만들었던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김일성이가 내놓은 이거 이제 북한의 자료를 직접 한번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10대 원칙에 대해서는 두 개 다를 여러분들이 꼭 보아주시기를 제가 청을 합니다. 81페이지까지, 6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가 그 10대 원칙에 관한 건데, 10대 원칙 보세요. 10대 원칙 잠깐 한번 봅시다. 뭐 1, 2, 3, 4, 5, 6, 7, 8, 9, 10항까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3번의 1항이에요. 이게 뭐 10대 원칙 10항에 65항, 10항에 60항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다가 10항이 돼 있는데 3항에 보면은 이게 김정일이가 만든 때예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이 때 얘기해요.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게 주체 사상입니다. 예? 아까 도서 정리 작업을 할 때도 김일성이만 남기고 다 지워 없애고 압수해버렸다 그랬죠? 이게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이 사망에 김정일이는 뭐라고 바꿔놨겠어요? 김정일이가 만드는 거는 이 김일성에다 김정일을 늘 갖다 놓습니다, 이게. 여기도. 10항 요거는 김정은이가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한 거에 보면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혁명의 위협, 성군혁명의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개성 완성하여야 한다. 대를 이어 지 아버지하고 지 할아버지 또 지까지 넣어가 대를 이어요, 이게. 김정일이 때도 김정일 이름만 빼고 김일성의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간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자료에 이게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을 한번 봐요. 예컨대 9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뭐 7항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 60개 항 이상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뭘 사진도 잘못 만지다가 뭐 놓치거나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 그게 바로 끌려 나와가지고 숙청을 당하는 이런 조항이 내 생활 주변에 60개 조항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아무리 심하다 해도 이런 노예가 아닙니다. 예? 노예. 이런 그 노예의 얘기. 자,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79페이지 잠깐 한번 펴주세요. 79페이지를 펴보시면 사항을 한번 보세요. 사항 보시면 이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해놓은 얘기인데,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하여 그것이 자가 된다.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예. 하여간 이런 짓을 여러분들이 이 10개 원칙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체사상 좋아하는 주사파 애들한테도 이걸 들이대야 돼요, 이제. 웬만한 우리 국내의 이 젊은 애들 뭣도 모르고 북한이 뭐 우리 동족이고 뭐 우리끼리 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북한의 이 헌법하고 10대 강령을 들이대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 막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 자, 헌법 구경을 잠깐 하겠습니다. 헌법을 여러분, 그 다음 82페이지 넘겨서 나와 있죠. 북한 헌법 전문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북한 헌법 서문이 한 페이지 반쯤 쭉 있는데,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22번 등장하고, 김정일이라는 이름이 17번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얘기만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그 헌법 전문에 보면은 서문에 우리 조국을 부패 정치 사상 강국 핵보유국으로 열어놓았다. 이런 말이 어디 나오냐면 8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인가요? 김일성,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런 말 나오죠.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방한 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성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치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그러니까 동구라파가 다 망하고 공산당이 다 허물어질 90년대 그 100만, 뭐 200만, 300만이 굶어 죽는 그 시절 얘기겠죠. 그걸 이제 다 겪어 나오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주체사상으로 아주 완전히 이북 인민들을 다 교육을 시켰고,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휴양한 대통령을 열어놓으셨다. 김정은이가 지 아버지 김정일이를 이렇게 지금 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너무 핵폐기 핵 동결 무슨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요즘 떠들어요. 예? 헌법에 분명히 이렇게 그것도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이를 이렇게 떠받드는 전문에. 자, 그 다음 3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이 김정은이 때 와가지고 헌법 바꿔가지고 김정일이 너가 선군사상까지 다 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 또 사람 중심의 세계관 하나 더 봅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 이 사람들만 국민이요. 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제4조에 보면 3조 바로 다음에 주권에 대한 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이게 주권이 요것들에게 있다 이거요. 인민에게만 있다. 그 이외에는 주권이 없는 거요. 국민이 아닌 거요. 근로인민은 자기의 이건 뭐 그러면 북한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어는 비교적 성분이 괜찮은 사람들이겠죠. 북한에는 성분을 무슨 52개라나 이렇게 계층이 있대요. 그래, 그 중에 50몇 개 계층 중에 요거에 속하는 사람 거 빼놓고 나면은 그건 전부 다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숙청, 처형돼 버릴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의 헌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 항목 중에 13조 하나만 더 봅시다. 아까 그 자주적 노선, 대중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국가는 궁중 노선을 구현하여 모든 사업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 속에 들어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한다. 아까 청산리 얘기했죠. 이런 거를 아예 헌법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군중동원, 대중동원, 조직 속에 사람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뇌시키고 단련시키고 언제나 거기서 무슨 총화시키고 자기 반성시키고 비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불거져 나오는 놈들은 숙청시켜 나가는 이게 북한 헌법이에요. 자, 이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하고 여러 가지 만약에 핵 문제가 풀려서 비핵화가 진짜 안 되는 거지만은 되는 것처럼 속이고 여러 가지 평화 공세를 하지만은 정말로 저놈들이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비핵화를 하고 핵을 다 폐기시키고 없앴다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너들이 주체 사상을 완전히 폐기했다. 헌법이나 10대 원칙을 다 폐기했다는 것을 검증받고 입증하지 않으면은 북한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아직도 늑대 새끼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오늘 명언을 하셨습니다. 송아지하고 늑대 새끼하고 무슨 평화회담이 가능합니까? 늑대 새끼가 송아지 새끼로 바뀐 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핵 폐기만으로는 부족해. 안 돼. 주체 사상을 다 폐기하고 당규약, 10대 강령, 헌법 모두 다 폐기했다라고 나올 때 그때 늑대 새끼가 이제는 송아지 새끼로 바뀌는 중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상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이 있잖아요. 근데 모택동이가 얼마나 게리라전 잘하고 전략을 잘했습니까? 모택동이가 다 죽어가면서 장개석 군대를 다 삼키고 쫓아내버렸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이 국공합장을 했잖아요. 국공합작.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합작. 예? 북한하고 합작하는 패들이 이게 주사파들이라고. 근데 합작할 때는 어떤 수를 씁니까? 담담타타 전법을 쓰는 거요. 회담할 때는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웃으면서 회담하자, 대화하자. 그러다가 상황이 위기가 벗어나면 언제 뒤통수를 치는 거요. 담담타타 전술이 있어요. 예? 지금 북한 놈들은 위기에 몰리니까 담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담. 대화하자. 요 위기가 벗어나면은 어떤 칼이 우리 뒤통수에 들어올지 모르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남북 대화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게 비판하고 주체 사상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예, 이게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 사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 보십시다.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뒤범벅 잡설에 불과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가 물질이 유물론이니까 물질이 또 이렇게 진화해가 와가 원숭이가 됐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대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 되느냐? 노동해가지고 진화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이 인간이 이 원숭이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어요. 뭐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는 가치가 있는 게 노동밖에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 숙청할 때 어디로 보내요? 노동교화소로 보내요. 이 자식 인간 덜 된 놈이야. 원숭이 쪽으로 보내. 그러니까 다시 노동시켜가지고 인간 됐냐? 끄집어내죠. 이런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놈들이. 그래, 인간이 뭐 있다 그러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있어가 뭐 역사 발전의 주체고 투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때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나온 인간이 언제 됐는지 하여간 계급 인간이고 인민 대중만이 사람이로 바꿔가지고 오로지 계급 투쟁, 혁명 투쟁으로만 내모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체 사상이라는 거는 사람을 덜덜 볶으면서 사람에서 피땀 고름을 다 빼먹는 노동 착취 논리입니다. 이게 독재 논리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수령님으로 다 갖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원리로는 유물론, 무실론, 진화론으로 인간을 규정을 해놓고는 이 사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창조성,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특히 의식성은 사상이 중심이에요. 이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덜덜 볶아서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거는 관념론으로 가버려요. 예? 존재론 철학에 있어서는 유물론으로 갔다가 역사 사회론으로 가게 되면은 관념론으로 인간을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이 스탈린의 격하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이죠. 예,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서 토대 상부구조 이런 그 관계가 공산혁명하고 나서도 소련도 고민이 빠졌어요. 이 사상의식이 이 토대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게 유물사관이 틀렸고 존재와 의식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지금 소련의 중소 이념 분쟁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체 사상의 김일성이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이 속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예. 이게 일관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상 문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단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사상의 문제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정법이 됐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됐든 제일 첫째 바탕이 뭐냐 하면은 정오의 세계관을 심어주는 미움의 철학, 변정법적 유물론이 문제입니다. 변정법적 유물론은 모든 사물이 모순 대립을 통하여 투쟁을 하면서 발전한다는 이걸 철칙으로 만들어 놓고 자연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계급투쟁이라는 요거 하나 빼고 소위 이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모순 대립 투쟁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사회와 역사도 이런 모순 대립 투쟁의 논리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발전 논리를.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 대립 투쟁 관계로 발전한다고 하는 이 철학을 소위 공산주의나 김일성 주체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변정법적 유물론이라는 이 안경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사상 문제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걷어내는데도 가장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오의 세계관을 상생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 그 상생의 세계관은 변정법이라는 이런 투쟁 모순의 관련으로 풀 게 아니라 주고받는 수수법적 정신과 물질의 통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론,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느니 정신에서 의식이 나오느니 이런 관념론 또는 유물론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 물질의 하나의 통일체다라는 관점에서 수수법적 유일론, 주고받는, 잘 주고 잘 받는 수수법적 유일론의 세계관을 가지면 이 모든 세계가 자연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근원적으로 상대물이 서로 주고받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을 지금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변증법으로 말미암아 혁명과 계급투쟁에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이 모든 것을 대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북한을 평화 통일을 한다 할 때도 북한 사람 다 때려 죽이고 전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 사람들에게서 잘못 들어가 있는 주체 사상의 저 붉은 물을 어떻게 빨아내느냐? 무엇으로 빨아낼래요? 총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사상, 보다 더 나은 사상으로 걷어내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평화 통일이라는 분위기가 진짜 분위기가 오면 올수록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 사상이 문제가 됩니다. 북한 애들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말로도 이론으로도 역사관으로 철학으로도 쟤들이 가지고 있는 이따위 것을 싹 쓸어내고 보다 더 좋은 게 이거 있다. 이럴 수 있는 사상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가져야 돼요. 네? 우리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부터 그런 의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은 밥 먹고 사느라고 걔들을 다 정교조인데 뺏기고 좌파 애들한테 뺏겨가지고 이 어린애들 머릿속에 이게 지금 이쪽 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확고하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대체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only safe way to destroy something is to replace it. 주체 사상을 그냥 꼬딱꼬딱 비판만 해서도 안 돼요. 주체 사상을 싹 걷어내고 봐라 임마 이게 더 좋은 게 이거야 하고 내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사상이 있어야 된다. 대체할 수 있는 사상. 앞으로 우리는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사상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질서를 기초로 하고 진보를 목표로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보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수가 사실은 건전한 보수는 진보예요. 진보. 예? 진보예요. 보수라고만 하면 이게 수구꼴통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옳은 사상,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원칙으로 간다면 보수야말로 참된 진보예요. 이 오거스트 콩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경제적으로는 대체가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전체 일당 독재 체제의 정치 경제 체제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로 이미 다 대체가 된 상태예요. 단 하나 남아있는 게 사상 문제예요. 사상. 주체 사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 교과서가 지금 다 좌파인데 뺏겼다. 사상 문제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때를 만난 사상은 침략하는 군대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군대보다 강한 게 사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진정한 평화 통일이 되고 남북 번역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 사상을 다 먹고 마시고, 그래 너희들 주체 사상 이어와서 마음대로 강의하고 떠들어 봐라. 다 받아 먹어주마.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시키고 보다 더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사상적 대안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나온다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그거 없어서 지금 난리죠. 그래서 유물론, 무실론, 진화론, 변정법, 계급투쟁 이 모든 걸 걷어내는 새로운 세계관, 철학이 수수법적 유일론이라는 거. 이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로부터 김일성까지 언제나 철학은 당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의 이익을 봉사해 주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입니다. 철학의 당파성을 철학의 진리성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포인트를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이건 그냥 사진 구경만 하십시오. 사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30년 전 1986년 한국의 대학가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건국대학의 애학투련이고 이거는
고려대학교의 현재 모습이고 이건 30년 전 모습입니다. 자, 이게 건국대학의 애학투련이라는 게 생길 때 얘기예요. 예. 자, 그 당시는 앞에 철모선 이런 경찰이나 군대라도 있었습니다. 저 속에 애들이 저 난리를 칠 때, 예? 교문 앞에서라도 이런 군대들이라도 지금 막아주고 있었어요. 애국 투련이라고 뭐 애학 투련인지 뭔지 만든다고 이 난리를 치는 애들이 건국대학이 87년, 86년인가? 86년. 네, 86년. 자, 이 보세요. 그때 건대 다녔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이 보세요. 건대 항쟁. 이런 애들이 이 난리를 칠 때 앞에 서 있는 이런 막는 사람이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남대학교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경찰이 뭐 투입을 해서 어쨌다 저쨌다는 말이 나오는데 30년이 지난해예요. 작년 고려대학교가 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회관에 막시즘 그 모든 커리큘럼 여기 다 있고 학교 캠퍼스가 조용히 공부하러 나오고 뭐 평화로워요. 자, 이런 일들이 2017년에만 있은 게 아니라 2015년에도 5년째 열리는 국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성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방의 정치인이 뭐니? 외국 애들 데려다까지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여성차별, 현식이 노동운동과 좌파의 과제, 여성과 자본론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종철이가 누굽니까? 뭐 1987년 60항쟁에 아주 제일 열사 추앙을 받는 박종철이 있잖아요.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서울대학에 애가 죽었다고. 그 박종철이가 죽고 난 다음 민주 열사가 돼 있는데 박종철이 기념 사업을 하는 이 박종철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 그 박종철 출판사가 있는지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 서적을 좀 찾다가 보니까 이 뜻밖의 칼 막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전 6권을 한국의 박종철 출판사가 출판한 거예요. 예? 이 당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박종철이 지금 아주 87년의 영웅이잖아요. 지금 민주 열사잖아요. 그 박종철이가 뭐 했게? 그 박종철이를 추앙한다고 하는 사업이 이겁니까? 87년 체제가 어떤 애들이 민주화예요? 민주화라는 말은 매직 워드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술. 공산주의 운동하는 놈, 주체사상 운동하는 놈도 전부 다 민주. 예? 무슨 뭐 반파쇼 민주화니 무슨 뭐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미국을 쫓아내고 독재를 까부수자. 그게 반제, 반봉건,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그런 민주화가 이런 뜻이에요. 박종렬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느 건물입니까, 이게? 이 중앙청 건물이죠? 요새 중앙청 건물 잘 안 가보시죠? 그게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가보니까 요새는 이거 떼버렸습니다. 4.3 사건 그 제주도 사람들 하고 난 다음에 미 대사관 앞에 와가지고 막 반미 데모하면서 미군 물러가라고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하는 때 같이 저렇게 중앙청에는 저걸 붙여놨다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촛불 정부라고 그러는데 이낙연이라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뭐 국무총리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촛불 혁명 정신을 뭐 받드는 게 공무원들이라나?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 이념의 방향이 김일성 주체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정체를 알고 대처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